대체 클로드 미토스의 정체가 뭐길래 이토록 난리일까요? 이 모델은 엔트로픽이 개발한 최고 수준의 내부 연구용 프론티어 AI입니다. 핵심 역량은 다단계 논리 추론을 통해 인간을 초월하는 속도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자율 탐지하고 익스플로잇을 생성하는 것이죠. 놀라운 건 이게 처음부터 사이버 무기로 기획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학과 엔지니어링 추론 능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창발적 능력이에요. 현재는 안전을 위해 대중공개가 전면 보류되었고 극소수의 파트너에게만 방어 목적으로 제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간 보안 전문가가 17년 동안이나 찾아내지 못했던 FreeBSD의 취약점을 미토스는 단 24시간 만에 자율적으로 발견하고 루트 권한까지 따냈습니다. 발견한 취약점을 실제 해킹 코드로 변환하는 성공률은 무려 72.4%에 달했습니다. 보안 지식이 없는 엔지니어가 단순한 지시만 내려도 밤사이에 자율적으로 공격 체인을 구성해버립니다. 취약점 발견 속도가 인간의 패치 속도를 압도하며 기존 보안 사이클이 무력화된 것이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그 격차는 더 선명합니다. 기업 네트워크 공격 테스트에서 미토스는 22단계까지 도달하며 기존 클로드 오프스의 16단계를 가볍게 제쳤습니다. 특히 역사상 최초로 32단계 전체 자율 완료를 시도해 30%의 성공률을 기록했죠. 사이버짐 취약점 재현율에서도 83.1%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냈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늘어날수록 공격 성공률이 비례해서 상승한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된 셈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디지털 비대칭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국가 지원 해커 수준의 인프라 타격 능력을 AI 모델을 통해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방어자는 100%의 방어율을 유지해야 하지만 공격자는 단 한 번만 성공하면 끝나는 이 불리한 구조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미토스의 등장은 사이버 공감에서의 핵무기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억지력 논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파괴적 변화입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북미 소프트웨어 지수가 단기적으로 15%나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기존 사이버 보안 비즈니스 모델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뒤흔든 겁니다. 반면 자본은 엔트로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시리즈 G에서 300억 달러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 3,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규제 당국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대형은행 CEO들을 긴급 소집해 미토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영국 AI 안전연구소 역시 인프라 마비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IMF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AI 기반 자율 공격 위험성을 공식 경고했죠. 이제는 AI 발전 속도가 거버넌스를 초월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국제적 룰 세팅을 위한 국가 간 공조가 시급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엔트로픽도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율적 취약점 탐지 능력이 심각한 오용 위험 등급인 ASL3를 초과했다고 판단하고 대중 및 API 배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모델의 파괴적인 역량을 투명하게 발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모델 코드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통제란 참 어렵죠. 불과 며칠 전인 4월 23일 메르코르 사태라고 불리는 심각한 서드파티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디스코드 비공개 그룹이 미토스 프리뷰 모델에 최소 14일 이상 미인과 접속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엔트로픽 본체에 대한 직접 해킹이 아니라 서드파티 파트너사 직원의 활성화된 접근 권한을 우회해서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공급망 보안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본체의 보안이 완벽해도 파트너사가 가장 약한 고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거죠. 모델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통제력의 환상도 깨졌습니다. 강력한 모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전 세계 해커들의 최우선 타겟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고도화된 방어체계 없이 공격 역량만 퍼질 경우 사이버 생태계의 신뢰성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프로젝트 글래스윙입니다. 미토스의 파괴적인 능력을 오직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활용하기 위해 결성된 극비 기술 연합이죠. 투명한 날개로 포식자를 피하는 나비처럼 인프라의 숨은 취약점을 투명하게 찾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0여 개의 선별된 핵심 파트너에게만
엄격한 보안 환경 내에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코드 베이스를 강화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기계 속도의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레벨의 취약점을 사전 스캔하고 JP모건 체이스는 글로벌 금융 결제망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엔트로픽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라는 단일 제품만으로 엔터프라이즈 코딩 시장의 54%를 장악했어요. 하이엔드 고객용 맥스 플랜 출시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입점 등을 통해 B2B 수익을 극대화하며 기술 입증을 넘어선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픈AI의 GPT 5.4는 공격형 보안 역량에서는 엔트로픽에 약 6개월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일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이버 무기화 논란을 피해 범용 지식 노동과 인프라 자동화 시장 점유에 집중하는 전략적 피벗을 선택했죠. 구글의 제미나이 3.1 프로는 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무려 200만 토큰에 달하는 압도적인 컨텍스트 윈도우를 제공해 대규모 코드베이스 분석에서 우위를 점하죠. 특히 타사 대비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대량의 API 호출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압도적인 가성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와의 네이티브 통합 역시 큰 무기입니다. 그럼 주요 모델들을 비교해 볼까요? 클로드 오프스는 최상급 코딩 품질과 신뢰성을 자랑하지만 비용이 높습니다. GPT 5.4는 뛰어난 범용성과 생태계를 가졌지만 컨텍스트 확장 시 비용이 부담됩니다. 반면 제미나이 3.1 프로는 가성비와 멀티모달 지원이 탁월하지만 아주 정교한 코딩에서는 미세하게 열세해 있습니다. 결국 작업의 성격에 맞는 최적의 모델 선택이 핵심입니다. 지금 업계는 기술 입증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레거시 시스템과 통합하여 실질적인 ROI를 생산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엑센추어는 수만 명의 개발자에게 AI 퍼스트 워크플로우를 보급하고 있고 인포시스는 규제 산업 특화 에이전트 개발을 위해 전담센터를 설립했죠. 자율 에이전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컨설팅사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안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의 정적인 방화벽 중심 방어는 AI의 연속적인 공격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입니다. 이제는 기계 속도의 능동 방어 체계로 가야 합니다. 사후 패치를 넘어 AI를 활용해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스캔하고 탐지부터 패치 생성까지 전 과정을 AI 에이전트가 자동 수행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숙제, 이중 용도의 딜레마가 남아 있습니다. 코드를 수정하는 능력과 해킹하는 능력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모순이죠. 악의적 용도만 골라 제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환경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방어 도구를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뿐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 새로운 위협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